다시 이어서 하자면은요. 저희는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렇게 많이 복잡한 클래스는 아니에요. 멤버 변수가 딱 3개만 있는 그런 클래스기는 한데, 뭐 그래도요.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적어도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디폴트 생성자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3개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 3개를 갖는 그런 생성자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멤버 변수들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값들을 다른 클래스에서 읽어오고 싶으면 getter 메소드 3개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뭔가 다른 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active를 false에서 true나 true에서 false로 바꾼다거나, 숫자 값을 어떤 다른 정수 값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를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public setter가 변수 개수만큼 3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etter와 setter를 합쳐서 6개의 메소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별다른 큰 로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setter 같으면 리턴만 해주는 메소드 3개, getter 같으면 파라미터 선언해서 그 파라미터로 변수의 값들을 세팅해주는 메소드 3개. 정말 단순한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기능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소스 코드 상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세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그 컨텍스트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컨텍스트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sourc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source. 중간에 보시면 source라고 하는 컨텍스트 메뉴가 있고요. 거기를 들어가면 또 다른 이렇게 2차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getter setter 만드는 메소드가 있고, 저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nstructor, 그 생성자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 생성자를 만드는 이 기능을 한번 여러 해석해 보시면 generate, 만들어내다잖아요. constructor, 생성자를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죠. using field, field를 사용해서, 즉 멤버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생성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메뉴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source,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선택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 액티브 선택되어 있고, ID 선택되어 있고, 네임 선택되어 있고, 다 선택되어 있죠. 옆에 버튼 중에서 desel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lect가 선택하다고 deselect은 선택하지 않겠다죠. deselect 해보세요. 그럼 여기 체크가 된 게 다 풀려요. 그죠? 그 상태에서 generate 해보세요. generate. 뭐 만들어주는 건가요?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주는 거. 디폴트 생성자. 자, 여기서 슈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상속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공부하지 않은 부분. 근데 이거는 없어도 돼요. 잠시만요. 저거까지도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source,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그 다음에 deselect all 하고요. 여기 있다. 여기 메뉴 중에서 이게 있어요. default constructor super를 call, 호출하는 것을 omit, 생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까지 해주시면, 요거 체크한 다음에 deselect all을 했죠. deselect all을 하고 여기 체크가 다 해제가 된 걸 확인하시고 omit call to default constructor 체크하신 다음에 generate를 하시면 바로 이런 거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 이게 뭔가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모든 변수들을 디폴트 값으로, 불리언이면 false, int면 0,
스트링이면 널로 초기화를 해주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메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source. 다시 한번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이번에는 여기 다 선택된 상태에서 active, id, name 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omit call to default constructor super 여기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슈퍼를 호출하는 거를 슈퍼 호출하는 거를 생략하겠다라고 하시고 generate. 그러면 이거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었던 생성자랑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런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거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너무 자주 일어나고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의 코드로 끝나기 때문에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아까 그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던 그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변수 선언 그대로 가지고 오고 대신에 멤버 변수와 파라미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만 사용해 주시면 되냐면 this만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렇죠? 자, 그럼 getter setter도 한번 해보죠. 들어가는 메뉴는 똑같아요. 오른쪽 클릭. source. 여기까지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generate, getter, and setter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generate, getter, and setter. 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요. 이번에는 여기가 하나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 getter하고 setter는 하나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select all을 한번 해보세요. 자, 사실은 이 select all이라고 하는 게 여기 확장을 해볼까요? 확장을 해보시면 getter와 setter를 모두 다 만들겠다. 6개의 메서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원래는 멤버 변수가 하나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select all을 하면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getter setter,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getter setter,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getter setter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getter만 만들겠다라고 하면 getter. 여기 세 번째 버튼이 select getters죠. 그죠? 그러니까 getter들만 만들어줘. 반대로 select setters라고 하면 setter들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는 getter, setter를 다 제공하고 어떤 거는 getter만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generate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바에서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이름을 만들어주는 관습을 말씀드리면 getter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get만 붙여요. 그 다음에 변수를 대문자로 바꿔서 만들어요. setter도 마찬가지. 변수 이름 앞에다가 set을 붙여주고요.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해요. 이름 get, name, 그죠? set, name. 그런데 딱 하나만 여기에서 예외죠. 불리언 타입 하나만 get active라고 하지 않고 is active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영어의 관습을 따르는 건데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가 yes 아니면 no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 is로 시작하는 의문문 생각해 보면 대답이 yes 아니면 no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선생님인가요? Am I a teacher? 뭐 이렇게 하면 yes or n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리언 타입의 변수인 경우에 getter를
get을 붙이기도 하고 is를 붙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누구는 get을 붙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is를 붙여서 만들기도 해요. 그게 불리한 변수만 그래요. 불리한 변수만 그렇고 그게 영어에서 비롯된 그런 문법이에요. 나머지는 get set 이렇게 만들어요. get set. 이렇게 해주시면 만들어진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들어진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네. is active, get터가 만들어졌죠. set active, setter 메소드. active라고 하는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 대해서 불리언 타입의 get터는 return 타입이 불리언, 파라미터는 필요 없어요. return active. active라고 하는 변수의 setter는 불리언 타입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불리언 타입의 파라미터, 세팅하고 나서 할 일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void, 리턴할 게 없기 때문에 void. 자, id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getter는 id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return int 타입이고요. return id. id라고 하는 변수의 setter는 세팅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return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return 타입 void, 그리고 세팅해 줘야 될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int 타입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string 타입이죠. string 타입의 변수의 값을 get 가져오겠다. return 타입 string. 그래서 return name이라고 되는 거고요. setter는 세팅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return 타입은 void, 대신에 파라미터가 string 타입의 변수가 필요해요. 어때요? 클래스 하나 설계하는 거 한 1분이면 되겠죠. 네. 변수만 딱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변수를 무엇으로 만들지라고 하는 것만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생성자와 생성자를 만드실 때는 어떤 메뉴?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아까 source로 들어갔죠. source로 들어가서 generate constructor. 이 메뉴를 들어가면 생성자 만들기가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getter와 setter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source를 들어가면 되고 source에서 어떤 메뉴? generate setters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만들어주면 생성자와 getter setter 만드는 거는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고 쓰셔야 돼요. 특히나 getter setter를 만드실 때 왜 getter는 return 타입이 필요하고 setter는 return 타입이 void인 대신에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이거는 getter와 setter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이해하고 쓰자. 네, 뭐 따로 그 테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얘네들을 생성자 호출해서 그 다음에 getter 불러주고 setter 불러주고 이런 메인 메서드 만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테스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source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 잘만 이용하면은요, 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이제 그 클래스에서는 마지막 내용을 저희가 다루도록 할게요. 메인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 때, 메인 메서드 만들 때 여기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서 이제 모르는 키워드는 스태틱 하나 남았죠. 그렇죠? 이거는 패키지 선언문,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이 무슨 폴더에 있느냐, 퍼블릭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퍼블릭 공개하겠다. 보이드 리턴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new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스태틱 요거 하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스태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게요. edu.java.modifier 6번, 7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du.java.modifier 7번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부터 먼저 좀 만들게요. 메인 클래스 modifier 메인 7번.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7번이고요. modifier 메인 7번. public static void 메인. 그리고 finish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도 하나 더 만들까요? 같은 패키지, 같은 7번 패키지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그리고 클래스. 자, 이번에는 테스트 스태틱 테스트라고 할게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시고요. 클래스를 설계하기 전에 내용들을 쭉 정리를 먼저 하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선언하셨던 필드, 멤버 변수나 메서드들은요. 메인 메서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스태틱에 붙어 있지 않았었어요. 필드에도 스태틱에 붙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메서드에도 스태틱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스턴스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멤버 변수, 인스턴스 멤버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에 대해서는 인스턴스 생성자다 이런 얘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스턴스를 만들 때 필요한 거거든요.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객체가 생성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생성자는 인스턴스 멤버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고 인스턴스 멤버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다른 얘기를 하면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서드. 변수 대신에 필드. 자, 얘네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것처럼 스태틱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필드와 메서드를 인스턴스 멤버,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턴스 멤버 변수라고 하면 스태틱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은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얘기하면 스태틱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은 메서드를 얘기를 해요. 왜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반드시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하고 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변수 또는 메서드들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메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동안.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테스트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new 테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한 다음에 뭐 t.뭐 x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t.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하고 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클래스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자를 먼저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얘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수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접근하거나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인스턴스 멤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거.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참조 변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쵸? 아까 메인 클래스 보시면 얘가 참조 변수잖아요. 참조 변수가 있어야 참조 변수 점 하고 변수를 사용하거나 참조 변수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들은 참조 변수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런 형식으로 변수인 경우에는 메서드인 경우에는 참조 변수 점 메서드 이름 하고서 여기에 아규먼트 어떤 아규먼트 넣어서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인스턴스 변수들입니다. 일반적인 변수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멤버를 선언할 때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스태틱 멤버 변수 또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스태틱 수식어를 사용한 필드 또는 메서드를 의미를 해요. 얘는 일반적인 인스턴스 변수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멤버들이에요.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어떤 멤버 변수를 죄송합니다. 지워져 버렸네. 네. 이제 어떤 멤버 변수, 필드를 사용하거나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인스턴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앞에 스태틱을 붙여서 사용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거를 봐왔었어요. 언제 봐왔었냐면 메인 메서드 앞에서. 메인 메서드 앞에서 우리는 얘를 항상 붙여서 사용을 했었어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메인 클래스를 여러 번
작성하고 실행시키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메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던 적이 있나요? 디폴트 생성자라도 호출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메인 클래스가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public, modifier, 7번 이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를 설계할 때 개발자가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는 무조건 있는 거랍니다. 자바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성자를 호출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도 메인이 호출되죠. 자바 런타임이. 자바 런타임 호출해 주잖아요. 응? 메인 메서드는 누가 호출해줘요? 메인 메서드는 자바 런타임. 자바 런타임 인바이런먼트. 자바 실행 환경이 메인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값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죠? 응? 자바 런타임이 과연 얘의 생성자를 호출했을까요? 생성자 호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스태틱.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태틱은 new를 호출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new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다. 그런 변수나 그런 메서드 앞에는 무엇을 붙여준다? 스태틱을 붙여준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태틱을 우리말로 뭐 정적 멤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뭐 그럼 반대로 정적의 반대는 뭐 동적이냐, 다이나믹한 거냐 그런 말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스턴스를 생성하느냐 생성하지 않느냐, 생성자를 호출하느냐 호출하지 않느냐.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아도 되면 스태틱, 생성자를 호출해야만 되면 인스턴스.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니까 인스턴스 멤버 그 반대 개념을 스태틱 멤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 스태틱 멤버 변수들은 스태틱 멤버들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메서드, 자바가 관리하는 메모리 중에서 자바가 관리하는 메서드 영역, 메모리 영역 중에서 메서드 영역에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힙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바의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바 메모리 모델. 자바는 메모리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메서드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힙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제가 메서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딱 그거예요. 클래스에 대한 설계도들이 저장되는 곳이 메서드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스택은 지역 변수,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지역 변수들이 생성되는 곳이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지는 메모리 영역을 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조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역 변수의 일종인데 그 지역 변수가 뭐 정수나 불리언과 같은 기본 타입이 아니라 힙에 생겨나 있는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지역 변수. 이거를 특별하게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조 변수라고 하는 게 지역 변수인데 주소값을 저장하는 특별한 지역 변수인 것뿐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참조 변수.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는 메서드 영역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다.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건데, 메서드 영역에는 무엇도 저장이 되느냐? 스태틱 멤버들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 멤버 변수들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 인스턴스와는 별개로, 힙에 생기는 인스턴스와는 별개로 스태틱이라고 선언되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전부 다 메모리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 딱 만나면 그때 스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스턴스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프로그램 쭉 실행하다가 new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인스턴스가 힙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태틱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녀석들은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메인 시작할 때 메인의 첫 번째 줄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태틱에 미리 다 올라가는 거. 얘네들이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그 미리 먼저 만들어져서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정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뀌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시작할 때 미리 다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정적 변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정적이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는 그냥 스태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역 변수는 그러니까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이죠.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들은 프로그램 시작하고서 쭉 실행하다가 그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 스택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메서드가 끝나버리면 그때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지워져요. 힙은 언제 사용이 되느냐? 프로그램 쭉 실행하다가 그 프로그램 중에서 new 하고서 생성자가 호출되는 부분. 생성자가 호출되는 부분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메모리를 사용하게 돼요. 메서드 영역은 언제 사용되느냐? 메서드 영역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메인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하고 매스가 필요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클래스들에 대한 설계도가 미리 메서드 영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바.랭에 있는 스트링이라든가 자바.랭에 있는 매스라든가 이런 클래스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그런 클래스 코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나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든 만들어져 있지 않든 언제든지 여기 있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참조 변수 이름이 있으니까 참조 변수 이름으로 변수나 메서드 이름을 참조하면 되는데 그럼 스태틱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사용하거나 클래스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사용을 해요. 우리 이거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math.py 기억나세요? math.square 루트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우리가 mass라고 변수 선언하고 new mass 이렇게 생성자 호출했어요.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파이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mass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클래스 이름이었었고 여기에서 스퀘어 루트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mass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파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될 때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sqrt라고 하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을 때 앞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인스턴스 변수와 스태틱 멤버에 대한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쉬었다 할게요.